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지난 정부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운하를 위한 사업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 4대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한계를 의심케 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출범시킨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교수를 앉혔습니다. 결국 그 교수는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사퇴했습니다. 녹색연합 4대강 팀장을 맡고 있는 황인철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 경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1차 감사 결과 발표한 직후에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이 검증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있는데, 당시 이제 셀프 검증 논란을 빚어지면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서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추진 계획들을 밝히고 시민사회와도 몇 차례 이제 협의를 거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엄정한 검증을 위한 원칙과 방안이 결국엔 수용되지 않고 2013년 8월 16일 정부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찬성 반대 전문가를 제외한 중립 전문가만으로 구성하기로 확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9월 6일에 국무총리실이 15명의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 위원장을 선임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사퇴하는 논란까지 빚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 출범한 것이 15분의 위원으로 출범한 것이 9월 6일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은 서울대 장승필 명예교수. 네네. 이분이 사퇴한 게 언제죠? 어제입니다. 9월 12일 오전에 국무총리실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사퇴를 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죠? 사실 이 위원회 구성 직후부터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중립 인사만으로 구성했다라고 했는데 이 중립성 논란이 한 차례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 장승필 위원장이 2012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했을 때 논란이 뜨거웠던 4대강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으며 누군가는 해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을 뿐이다 라고 답한 것이 알려지면서 중립이 아니라 적극적 찬성 인사가 아니겠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12일에 추가적인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12일이라면 어제 어제요? 예. 2007년부터 3년 동안 유신코퍼레이션의 사회이사로 재직된 경력이 밝혀지는데요. 이 유신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 설계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리와 담합 혐의로 인해서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결국 본인과 국무조정실의 중립이었다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4대강 사업의 이해 당사자이자 4대강 사업 추진업체에 몸담고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사회이사로 있었다는 유신코퍼레이션,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 그 회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설계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횡령 혐의군요. 네. 예. 자, 위원 15분 가운데 위원장 말고 또 문제 인사가 있습니까? 위원장 말고 윤성택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2011년도 언론에 기사 난 것을 보면 이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4대강 사업이 준설 사업을 적극 옹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을 파내서 수심을 깊게 하면 기후변화로 오는 돌발성 홍수 때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타 위원들의 이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립성
의심케 하는 이력들이 나옵니다. 배덕효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학회 이사, 그리고 최동호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 허유만 이사장 같은 경우는 한국농촌연구원, 이런 경력들이 발견되는데, 예. 이 수자원학회는 대표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학회이고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의 바로 당사자이죠. 네. 이런 곳에서 이사, 설계자문위원 이런 것들을 맡은 인물이 중립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필, 윤성택 위원 말고 또 누구라고 네. 하셨죠? 배덕효. 배덕효 교수는 한국수자원학회 이사고요. 네. 최동호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입니다. 네. 예. 자, 정부가 위원 인선 기준으로 중립을 제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면 못 지킨 겁니까? 글쎄,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중립이라는 기준 자체도 사실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토목계가 사실 국토부, 수자원공사, 또 건설사, 학회 등이 사실 서로 이해관계, 용역 이런 걸로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요. 네. 중립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더군다나 중립인사 국무총리실이 제시하는 이 기준은 찬반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사인데 과연 5년 동안 이 전국토가 파괴되고 이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와중에 본인의 소신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했던 전문가가 과연 네. 이 검증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것이 바로 소신 있는 학자의 자세냐라고 보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기준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내세웠던 기준, 국무총리실 내세웠던 기준도 어쨌거나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정부가 내세운 중립이라는 게 찬반에 대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군요. 찬반의 입장에 표하지 않았거나 관련된 어떤 기관, 단체에 속하지 않았던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반을 표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침묵했다는 것이고, 예, 학자로서 잘못된 정책에 동조 내지는 묵인했던 것인데, 네. 동조 내지 묵인 가운데 동조한 사람들까지 위원회에 예. 앉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정부가 중립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으니까 네. 좀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이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와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처 학회 중에는 국토부나 토목학회, 수자원학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야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사업을 추진했던 바로 당사자고, 네. 토목학회, 수자원학회는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학회이면서 동시에 토목학회 같은 경우는 차기 학회장이 신명필 사대강 사업 추진본부 전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필 씨를 학회장으로 선출한 학회에서 4대강을 검증하는 그런 위원들을 추천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사평가위원회는 전혀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사실 저희가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많이 기대를 이미 접은 지 사실 오래입니다. 저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조사 권한이나 조사 방식, 조사 범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좀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를 먼저 만들어져야지 저희도 위원을 추천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출범한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일주일도 못 돼서 위원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이 옳았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을 안에서 논쟁을 하고 해서 좀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많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이런 선행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겠다. 대표적으로 조사 권한 같은 경우에 네. 아무런 제대로 된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부처의 협조 요청을 하는 수준인데 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뭐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폐기하고 감사원에게서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단순 협조 권한만을 가진 위원회에 어떻게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죄부를 주기 위해 거기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들러리 쓸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셨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네. 그 조사평가위원회의 그 법적인 위상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위상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네. 일종의 자문기구고요. 네. 뭐 저희 시민사회 쪽에서는 좀 더 강력한 위상, 법적 위상을 가진 기구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자문기구에 머물고 아까처럼 조사 권한도 미약하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위원장이 사퇴한 마당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 후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활동을 못하는 것인가요?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식물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뭐 일주일도 못 돼서 이 중립성 논란의 위원장 사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활동하시는 위원들에게 예산은 배정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일정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예산의 범위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네. 아마도 뭐 추후에라도 또 이 예산 범위나 이런 것도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식물위원회가 된다면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 권한의 한계 문제가 있다면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번 조사평가위원회 문제는 이 정도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총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그 4대강에 대한 입장이 지난 정부 때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감사원 결과 직후 뭐 발언했던 것이나 네. 또 뭐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지난 뭐 사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또 진정성의 의심을 또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 발언들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또 이런 발언한 시점들을 봐도 당시 막 국정원이 사태가 막 불거지고 이러한 시점들에 나왔던 것들이라서 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수사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보였던 박근혜 정부의 당신이 이제 의원이었죠. 박근혜 네. 의원의 행보나 또 대통령 후보 시절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시기적절하게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사대강 사업을 이용했던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과 더불어 진정성의 의심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국무총리실의 이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이런 의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명확하게 지난 정부와 선을 긋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견이고요. 좀 진정한 해결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원점에서부터 좀 다시 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이른바 4대강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 이것도 예.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할 거며 어느 범위까지 또 조사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청와대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 정말 조사 결과 마지막 얼마나 제대로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할지 저희도 좀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국민 고발 운동을 벌인다 이런 네. 기사를 봤어요. 예예. 예, 취지가 뭡니까? 저희가 감사원에서 사실상 문화 사업이었고
결국에 이제 22조 원을 들여서 국민을 속인 셈인데 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자에게 문책을 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사과한 사람 없고 책임진 사람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잘못된 국책사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이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나서서 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자, 고발을 네. 하자. 그리고 감사원 결과만으로도 이미 고발의 충분한 요건이 된다라고 네. 보아서 이런 고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고발인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추진 책임자들에게 고발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또한 네. 352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대강 사업으로 훈장 및 포상을 받았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인 사업을 하고서 훈장을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훈장 및 포장을 반환해라. 네. 이런 요구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훈포장 반환 요구도 소송을 통해서 관철하실 생각인가요? 이게 법적으로는 소송이라는 절차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담당 안전행정부 장관이 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처나 이런 담당 관계 기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 고발 운동도 네. 일단 딱 듣기에는 운동의 차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운동의 차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네네. 도 유효한 접근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분들하고 1차 검토를 거쳐서 네. 이것이 단순히 그 운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하면 많은 부분이 실질적인 이 책임까지 물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검토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뭐예요? 일단은 불법으로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예임죄가 네. 하나가 검토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그 문서를 감추거나 네. 또 이렇게 폐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를 은닉한 것이다라고 네. 볼 수도 있고 네. 또한 담합 비리를 방조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도 책임자에게 법적인 네. 어떤 고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예. 국회에 나와서 그동안 관계자들이 운하 사대강 사업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법적인 조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할지 네. 거쳐서 이제 고발장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네, 고발 대상자 많이 있겠습니다만 5명만 좀 꼽아 주실까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논의 중이라서요. 네. 일단 거론되는 어떤 후보들만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 핵심적인 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 네. 권도혁 국토부 장관, 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네. 그리고 신명필 추진본부장, 네. 등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대강 녹조 문제 잠깐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여름에 온 강이 소위 녹조 라떼로 물드는 것은 다 아실 텐데, 네. 어느 정도 날씨가 선선해진 최근까지도 계속 녹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기온이 떨어졌는데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는 녹조가 오히려 심해진 구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류는 낙동강 상류 같은 경우는 일부 소강 상태가 있지만 중하류 네. 쪽에서는 계속 조류 경보나 네. 수질 예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 예보제로 이제 경계 단계는 이제 수질 예보제가 시행된 지 작년 초부터 시행했는데요. 처음 발령된 거기 때문에 가을 되고서도 계속 이제 녹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조와 관련된 발언인데
예, 예. 문제가 드러나도록 놔둬야 한다. 예. 이런 말을 보면은 지금 가을까지도 이례적으로 녹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정부가 녹조 제거 작업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녹조를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 너무나 광범위한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녹조를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고요. 예.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4대강 사업의 보로 인한 이 정체 시간 증가이다 보니까 예. 이거를 어떤 임시 방편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환경부 장관이 토로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결국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예. 의도로 이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지금 정부가 녹조 제거를 위한 그것이 실효성이 있든 없든 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이제 이제 대책을 내세운 것이 계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조류 제거선을 시범 운영하고, 또 주변에서 어떤 오염원을, 오염원 저감을 마련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일단은 없애보고자 하는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요. 예. 눈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녹조가 이제 보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의 문을 다 열어버리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시민사회 쪽에서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문을 일단 개방을 해서 유속을 빠르게 하고 흐르게 만든다.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국토부에서는 잘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국토부의 논리였는데 예. 이것을 열어서 녹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부 8월 초에는 임시적으로 방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감되기도 했는데 그건 결국 수문을 열면은 녹조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런 조치들을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지 참 의문이 가는 지점이죠. 자기들의 과거 잘못된 정책이 드러날까봐 녹조가 심각한데도 수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범죄 행위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기 모순에 빠지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고 결국에는 탄생하지 않았어야 될 이 사업을 한 이 후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긴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녹색연대 황인철 팀장이었습니다.